이제 11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저주행 의뢰가 좀 줄어서, 좀 여유가 생깁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의뢰 주신 분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뭐랄까, 스케줄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한 번 할 때 좀 세게 한 번씩 빵빵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저주행 끝나고 지금 이제 편의점 커피 한 잔 뽑아서 마시고 있는데, 물론 이제 스타벅스도 가고 투썸도 가고, 또 가끔 고객님들이 뭐 편의점 쿠폰 보내주시면 이제 그것도 사용하고,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쿠폰으로 산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3만원 CU 쿠폰을 주셔가지고, 이게 1200원인가 이게? 그거 하나 뽑아서 이제 마시고 있는데, 운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문 카페에서 파는 막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막 그런 비싼 커피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추운 겨울날, 지금은 이제 극복이 됐어요. 근데 10월 달만 되면은 좀 제가 많이 위축되는 게 있어요. 구도자 얘기를 갈 때 거의 뭐 1년, 2년 거의 길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참 사람 목숨이 찔겨요. 죽지도 않아. 그때 죽었으면은 제가 여기 뭐 주소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건데, 참 신기하게도 목숨을 걸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몸살이면은 죽는 것 같고, 이판사판 그냥 목숨을 걸면은 독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진짜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원 한 장 없고,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오해받을까봐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분증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체크카드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구도자 길을 갈 때 배고픔도 있고, 그다음에 탈수 현상, 그다음에 이 위산 역류, 그래 위산 역류로 인해서 이 식도 부분이 녹아요. 되게 아픕니다, 진짜. 그 염산이 막 넘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라도 이렇게 씹어서 삼켜야 돼, 진짜. 진짜 닥치는 대로 불에 구워서 그냥 입에 넣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위산이 좀 중화가 되거든요. 저는 참 별의별 거 다 먹어봤습니다. 그때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중증 우울증, 아니면 극심한 우울증이죠. 삶의 이유를 상실한 상태니까. 왜냐하면 삶의 이유를 상실한 그 원인이 뭐냐? 정말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뭐 차도 있고 명품도 입고 다니고, 명품도 차고 다니고, 가방도 300만 원짜리 들고 다녔어요. 물론 이제 300만 원짜리가 언제냐? 2000년입니다, 여러분. 2000년 때. 그 IMF 막 끝나고 이제 IMF 막 이제 극복하는 그 순간. 그때 명품 3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뭐랄까,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 회의감이 뭐냐면, 물론 이제 마음속에 무덤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원래 외교관이나 뭐 검사 이게 꿈이었는데 그것과 다른 별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때는 왜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왜 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개돼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축이 된 기분, 돼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일을 하고 또 나름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심하거든요. 나름 또 막 거기서 잘 나가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근데 공부는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거저거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거 많아서 지금이야 이제 좀 녹슬었지만 대학 갓 졸업하고 뭐 날라다녔죠. 뭐 사개국어 하고 지금도 사개국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유창했지. 지금은 이제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많이 녹슬긴 했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나 영어는 거의 제 모국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녹슬지는 않는데 독일어가 좀 많이 녹슬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여행객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힘들더라고요. 일본어나 영어는 어릴 때 됐으니까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니까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식당 가서 이 청양고추 잔뜩 넣어가지고 최대한 맵게 끓여주세요 해도 안 매워요. 너무 이 사람이 삶의 의욕이 사라지면 맵지도 않아. 청양고추를 막 씹어 먹어도 하나도 안 매워. 아예 맛을 못 느껴요. 근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저주가 있더라고요. 뭘 먹어도 못 느끼는 저주. 어떤 악마가 어떤 주인공한테 저주를 걸었는데 뭘 먹어도 모래 같은 맛만 나는 거죠.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때는 뭐 악마 때문에 그런다?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대학 막 졸업했을 때 뭐 악령이네 악귀네 귀신이네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상상도 안 했고요. 그 주말마다 이 낙골당에 가서 이제 눈물 흘리다 오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귀신도 행복할 때 무서운 거지 이미 내 마음이 지옥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뭐 귀신, 뭐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뭐 귀신 여러 명, 무당 귀신 이게 눈에 하나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진짜. 제가 저주당하면서 강신장이 된 이유가 그 몇 년 동안 지옥에 있었거든요. 진짜. 나는 진짜 내 인생에 제가 가끔 저 의뢰인들이 저한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말씀이 진짜 많습니다. 제 손목에는 그 당시 막 살고 싶지 않아서 했던 어떤 흔적도 있고요. 진짜 마치 어떻게 보면은 죽으려고 환장한 놈이었죠 나는. 그 고생을 하고 삶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어디였냐면 제가 이제 인디언 족장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미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고 인디언 족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인디언 추장이 어떻게 죽냐면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고통을 잊는 담배를 뻐끔뻐끔 하다가 거기서 앉은 채로 죽거든요. 제 마지막 여정은 신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였어요. 와,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언덕을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로 갔으면 저는 태안 앞바다에서 앉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참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양이하고 되게 그 인연이 깊은데요. 내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때 진짜 뭐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채널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뼛속까지 썩는 그 고통을 이기면서 천천히 이제 이 망신창이가 된 거지 몸이. 왜냐면 1년 넘게 온기라고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이 한기에 노출돼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아무리 제가 막 강력한 그런 체력이 가지고 하더라도 못 버티죠. 근데 거기가 아산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 태안으로 가는 그 길목이거든요. 인도가 없어요. 논밭이고 한참이 가는데 지금도 제 오른쪽 다리에는 아주 흉터 투성이에요.
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했는지 고양이가 딱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멈췄죠. 거기서 멈췄는데 고양이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나도 이제 길에 철퍼덕 주지 않고 진짜 큰 덤프트럭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고양이는 로드킬 당했는지 딱 한쪽에 딱 로드킬 했을까? 아니면 탈수현상이었을까? 진짜 애매하네. 차에 치였으면 죽었을 텐데 차에 치인 건 아니었나 보다. 걔도 뭔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천천히 겨우 희미하게 숨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랑 내 모습이랑 왜 이렇게 똑같냐. 근데 그 고양이랑 한 1시간,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일방적으로 제가 떠드는 거죠. 근데 말로 한다기보다는 그 왜 눈빛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동물들한테 말할 때 눈빛으로 말하면 통한다는 거.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가지면서 동물과 눈을 마주치면 내 생각을 전달한다고 저는 경험을 좀 해봐서 오랫동안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눈빛으로 말하는 게 뭔지. 텔레파시는 아니고 눈빛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정말 뭐 개 한 마리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개랑 한두 시간 있다가 일어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언덕이거든요. 뼛속까지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근데 저는 좀 체면이라고 할까? 갈 때 가더라도 깨끗하게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더 몸이 안 좋았던 거는 이틀 한 번은 씻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하여튼 우물물이라도 한겨울에도 씻어야 돼. 저는 꽤 더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한겨울에도 막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제가 냄새 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죽을 때 죽더라도 깔끔하게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최소한 막 2, 3일에 한 번씩 찬물에 씻고 막 그러니까 몸이 이제 버티지 못하죠. 근데 그 고양이를 구하지 못하고 거기서 뺏겼어요. 내리막길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일단 신기한 게 또 안 올 때는 안 보였는데 갈 때는 또 그 자전거 한 대가 보이네. 누가 거기다 세워놨어요 또. 뭐 점이 닮을 횡령일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전거에 올라타니까 썩어가는 그 다리를 못 걸어가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분명히 없었거든요. 자전거가 있어. 근데 자전거가 그래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누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딱 올라타가지고 다시 이제 이 시내로 와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왠지 난 느낌이 태안아빠대로 갈 건 아닌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왠지 고양이가 말해준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돌아와서 있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PC방 사장님이 잠깐 쉬어줄 쉘터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기도를 했죠. 다리에 어루만지면서.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뼛속까지 아팠던 다리가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리는 까맣게 변해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여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PC방 사장님이 마련해 주신 그 거처에서 건물도 되게 근데 그 건물주인데 참 제가 그 목사님은 잊지 못하겠습니다. 진짜 한 하루 이틀 몸을 따뜻하게 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진짜 한
1, 2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죠. 그 매일매일 하던 건데 너무나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고 와서 이제 좀 차비를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커피를 이제 딱 마시면서 있는데, 와, 진짜 그렇게 맛있을 수가. 그렇게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몇 가지 더 에피소드가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도 추워지는 분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제 삶에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만약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진 게 별로 없으시다면 그걸 비관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전화위복의 무한 반복입니다. 저는 그 산 증인이고 항상 그걸 느껴요. 당장은 막 엄청 화가 밀려오는 것 같은데 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복이 돼요. 그게 항상 반복됩니다. 그 믿음만 가지신다면 우리 인생 그렇게 끔찍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려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꾸준히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해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10원 한 적 없었습니다. 근데 죽을 고비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누가 뭐 저주 털어내려고 버린 돈이겠죠. 동전들 주워다가 다시 사회에 돌아오는데 별의별 거 다 있죠. 진짜 막 길만 보고 다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막 이력서도 마련해서 취업도 하고 그 돈 모아서 또 조금씩 해서 원래 하던 일을 이제 돌아왔죠. 제가 삼성을 되게 사랑을 해요. 제가 삼성과 LG를 되게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 삼성은 뺄 수 없는 기업이에요. 제 아는 선배라고 하는데 출신 학교는 다르지만 어쨌든 선배. 그분은 이제 고대 법대 나온 분이었고, 근데 저는 이제 선배라고 불려요. 그분이 되게 좀 거짓이 없는 분이었어요. 나는 이 삼성에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조직이죠. 이 신입 교육을 받는데 계속 울었어요.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울었습니다. 감동을 주더라고 막. 참. 그리고 LG를 사랑하는 이유는 LG는 되게 정직한 기업이에요.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삼성이랑 LG, 특히 이제 LG는 삼성은 좀 돈은 주긴 하는데 좀 많이 부려먹는 게 있고 또 쓰고 번만큼 써요. 근데 LG는 좀 많이 돈을 벌어줬습니다. LG에서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삼성은 그렇게 오래 다니진 않았어요. 좀 죄송하긴 한데 팀장이 저를 엄청나게 싫어했죠. 막 욕도 엄청 하고 기껏 키워나더니 나가고 일할만 하는데 나가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대기업을 다니려고 막
고생한 건 아니거든요. 삼성과 LG를 거쳐서 다시 하던 일을 하니까 이제 제 운명의 어떤 단체를 만나게 됐고,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단체 얘기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10월 달은 그 한기가 다 밀려올 때, 그 구도자 얘기를 갈 때 막 숲속에서 밤을 지새고, 막 낮에는 기도하고 밤에는 버티고, 막 요거의 반복이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떠오르면 지금도 약간 좀 움츠러드는 거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괜찮습니다. 확 추워지니까 괜찮은데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되게 마음이,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가 생각나요. 그러면은 그래요. 뭐 영상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있고, 또 남들 보기에 그렇게 추하지 않게끔 입고 다닐 수 있고, 또 신체 건강해서 또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건강, 또 육체적 건강이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축도 좀 하고 밥도 먹고 가끔 도서관 가서 책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단순하게 먹고 싸고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고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를 제가 항상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게, 신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또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고 뭐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어난 거는,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달성하시면 여러분도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락 가는 겁니다. 아무리 몇천억 재산을 모아도 영적인 성장을 못하면 이번 인생 망한 거예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